프리저, 그도 한땐 잘 나갔던 우주의 제왕이었다. 베지터 왕, 자신과 그의 군사들을 노예 및 야만적인 하등 동물들로 취급하는 것에 있어 심하게 모욕감을 느낀 그는 자신의 정예병들을 소집하여 프리저에게 항명을 일으켜보지만 상급 사이어인의 면모는커녕 프리저의 어퍼컷 단 한 방으로 사이어인들을 무릎 꿇게 만든다. 그렇다.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기 위함과 훗날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장애 요소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사초재근의 위험을 떨치곤 했던 그가 프리저 앞에서는 한낱 파리 목숨에 불과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는 필드 영업직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이익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불행히도 강한 자와 싸울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사이코패스 선호공의 훌륭한 놀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수치를 겪게 되자 걸레가 된 몸뚱아리의 봉합수술을 마친 후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50 패거리가 머물고 있는 지구의 아빠와 함께 침략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그의 아빠는 그들을 아련한 미래의 트랭크스에게 맛있는 반찬으로 가공된다. 이처럼 우주 최고의 악당 선호공에 의해 그간 쌓아온 모든 업적과 행보에 있어 적색 경보가 들어온 불쌍한 한 마리의 어린 양 프리저. 결국 그는 천국 같은 지옥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우주 전체에 널리 악명을 떨쳤던 프리저의 군대는 프리저가 사라진 후 소르베라는 인물이 프리저 군단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져 입퇴사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영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형편없는 상황에 놓이자 결국 그는 드래곤볼을 이용하여 프리저를 부활시킬 생각을 하게 된다. 50 패거리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그는 한때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피라우 일당들로부터 손쉽게 드래곤볼을 얻어낸다. 그리하여 용신의 앞에 서게 된 프리저 일당들은 프리저의 정상적인 부활을 원했으나 미래의 프랭크스에게 깍두기 반찬으로 썰려 나간 점과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점들 때문에 형체만큼은 복원될 수 없다고 용신이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저의 부활을 강행한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그들은 50 패거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황급히 그의 조각난 형체들을 포장하여 본국으로 떠난다. 그렇다. 그들에게는 지구의 과학 기술로는 가능하지 못한 최첨단 재생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프리저 군단에 의해 화려하게 등장하는 프리저. 마침내 흐트러진 프리저 군단의 재건에 힘써주길 희망하는 간부급 직원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듯 하다. 프리저. 적어도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변신형 외계인고 비루스를 제외하고 그에겐 어떠한 적도 없었다. 적어도 노력파 50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다. 프리저의 부활로 앞으로의 부동산 사업의 활기를 되찾을 것 같다는 직원들의 바램과는 달리 자신의 녹슬어버린 실력에 이가 갈렸던 점과 망할 선호공과의 애잔한 추억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점들 때문에 선호공을 죽어서도 잊지 못했던 프리저님 되시겠다. 한편 프리저 부활에 힘을 썼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직원의 직원 덕에 프리저는 더더욱 자극을 받게 되고 우주 최강이라 자부하며 통솔했던 직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실망감을 금치 못하게 된다. 하지만 부활 전 세상 물정만 알았던 프리저에게 소르베가 현재 세상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 조심스레 얘기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의 프리저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그는 초엘리트형 외계인 전사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수련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호공 따위를 손쉽게 주물럭 거리는 것에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프리저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짓밟힌 자존심과 전성기 시절의 명예 회복을 위해 초단기 투쿤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오반과 비델 사이에서 태어난 팡의 보모가 된 피콜로, 평화에 젖어 맹꽁이가 된 오반, 그리고 가정을 얻은 후 경제활동을 위해 견찰이 된 크리링. 그들은 프리저 습격 소식을 접하고 그의 80만 대군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비루스 동네에서 쌈박질 훈련에 임하는 오공과 베지터는 지구가 위기에 처한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천진반, 피콜로, 크리링, 무천도사의 공격으로 모든 대군들이 맥을 못 추자 냉정하게 그들을 청소하고 네임드 프리저는 등장한다. 셀을 물리친 전성기 시절의 오반은 없다. 변신도 하지 않은 프리저에게 단 한 방의 심정지로 쓰러지게 되고 피콜로는 심폐소생술로 오반을 살린다. 마침 멀리 있는 그들의 길을 감지하여 순간이동으로 일행들 앞에 도착한 오공과 베지터. 프리저는 오공과의 간단한 워밍업 후 기다렸다는 듯 지난날의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초단기 훈련의 성과인 골든 프리저로 변신한다. 골든 프리저의 초반 파괴력은 초사이어인 블루를 압도하지만 밥 먹듯이 싸움만 하고 다녔던 오공의 예리한 관찰력에 프리저의 약점이 간파가 된다. 그것은 바로 골든 프리저 단계에 익숙치 않아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것을 간파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나메크 성에서의 전투 실수를 반복하는 프리저는 이제 저 터질 일만 남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공이 방심한 탓에 소르베에 준비된 기습 레이저 공격을 받아 오공은 쓰러지고 오공에 의해 양념조리가 다 된 프리저는 오공과 달리 1도 자비가 없는 베지터에게 압도적으로 털리게 된다. 변신도 풀리게 되어 궁지에 몰린 프리저는 베지터가 뜸을 들이는 사이에 지구를 폭파시킨다. 결국 베지터는 지구와 함께 사라졌으나 절묘한 타이밍의 우이스의 도움으로 폭발하는 지구로부터 탈출하게 된다. 지구가 파괴되었기에 드래곤볼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이스는 3분 정도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 오공은 프리저를 물리쳐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데 성공한다. 단시간 만에 한 개의 벽을 뚫고 오공을 압도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뻔한 프리저. 사이어인 못지않은 전투 능력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던 것은 이제 한낱 과거사에 불과하다. 자신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으로 옹졸한 판단을 하여 자신 스스로를 위기에 가두게 되는 비겁함의 대명사로 불려도 될 듯하다. 한 번의 대패배가 있었기에 조금 더 신중한 판단과 훈련으로 오공과 대면하였다면 이보다 덜 처참하지 않았을까 한다.